안녕하세요, 해모세입니다. 당신이 헬스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는 모두 다를지라도 이쁜 몸을 만들 수 있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단기간 내에 가능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폭발적인 근성장을 이뤄내려면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내야 한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항상 운동 루틴을 일정하게 지켜가면서 운동하는 사람은 근성장에 더 유리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헬창이라 할지라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갑작스레 다른 일정이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자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과도 같습니다. 한 부위라도 스킵한 주에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스트레스까지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는 기존의 3분할과 같은 운동과는 다른 루틴을 준비하여 대비해둘 필요가 있고, 이에 최적화된 것이 바로 전신 벌크업 루틴이며, 이 루틴은 당신의 불규칙적인 운동 시간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슴 등 하체와 같이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2분할 3분할 운동은 하루 빠지면 한 부위가 통째로 날아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위의 메인 운동을 하루에 전부 묶어버림으로써 주 3회를 채우지 못하고 주 2회를 하게 되더라도 특정 부위만 못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거 효과적인 운동 맞냐고요? 여러분들의 의구심을 깨뜨려줄 실험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67명의 건강한 남성들이 전신 운동 루틴과 2분할 운동 루틴을 10주간 동일한 볼륨으로 수행한 후 원RM과 근성장의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근육 두께의 변화는 두 집단 모두 유사하게 증가하였고, 원RM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전설의 보디빌더인 아놀드 슈워제네거 형님도 전신 운동 루틴을 선호했을 정도로 무분할 전신 운동 루틴은 운동 볼륨만 잘 유지해준다면 꽤나 효과적인 운동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몸의 대근육들을 불태워야 하기 때문에 운동 끝나고 집에 가면 기절할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처럼 가슴 등 어깨 하체와 같은 대근육 단위의 운동을 하루에 몰빵했기 때문에 근성장을 위한 회복 시간이 48시간 이상 걸려 다음 날은 아쉽게도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살이 파이고 재생하고를 반복해야 자라나는 굳은 살처럼 우리의 근육도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근육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휴식도 근성장 관점에서는 전략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총 주 3회 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7일 중 비는 날 하루는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초급자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을 막 시작한 분들은 오히려 같은 부위를 자주 운동하게 되면 근신경계도 그만큼 자극을 자주 받기 때문에 근육의 빠른 발달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께 소신 발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솔직히 벌크업 루틴은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따라하기도 복잡한 운동 루틴들이 많이 있죠. 물론 보디빌딩 대회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슴 안쪽 근육이나 데피니션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용할 수 있겠지만,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바쁜 일반인 분들을 위한 벌크업 루틴이라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위 논문에 소개된 전신 운동 루틴을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다양한 운동을 끼워 넣은 2분할 훈련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도 이미 입증되어 있고, 매일 똑같은 방식의 운동을 해도 되기 때문에 심플하기까지 하니 사실상 근비대 목적의 운동을 하는 일반인들에게는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논문상에서는 주 4회로 구성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실험에서의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2분할 운동과 동일한 운동 볼륨으로 세팅된 것이므로 여러분들께서는 48시간의 회복 시간을 고려하여 주 3회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 루틴은 제일 먼저 가슴 근육인 대흉근을 찍기 위해 벤치프레스로 시작합니다. 가슴 운동 종목 중 벤치프레스 운동이 가슴 근육의 활성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점은 많은 실험을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가슴 근육처럼 근비대에 유리한 속근의 비율이 높은 근육들은 고강도의 운동을 수행할수록 그만큼 근육의 비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비대가 잘 일어나지 않는 지근의 비율이 높은 근육들의 경우 고강도로 운동해봐야 커질 수 있는 속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에너지 대비 근육이 많이 커지지는 않겠죠. 이것은 골격근량을 키우는데 목적을 가진 벌크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슴 근육과 같이 속근 비율이 높은 부위의 운동을 에너지가 넘치는 초반부에 배치하여 퍼포먼스를 폭발시켜 근비대를 최대화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밀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면 가슴 근육이 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등 쪽에 날개뼈라 칭하는 견갑골을 벤치에 딱 안착시켜주고 가슴을 과하지 않을 만큼 살짝 들어올린 채로 바벨을 들어야 가슴에 자극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면 가슴을 안쪽으로 말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프레스 동작을 할 때 가슴이 팔보다 앞으로 나와 있어야 팔이 아닌 가슴으로 들어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혹시 운동 중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댓글에 고정했던 메일 주소로 자세 영상을 찍어 보내주시면 늦더라도 모두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동으로는 삼두근 운동인 케이블 트라이셉스 푸시다운을 가져갑니다. 벤치프레스와 같이 미는 운동은 삼두근에 개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벤치프레스를 하고 나면 삼두근이 어느 정도 털려 있을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삼두근을 메인 운동으로 하게 되면 남아있는 삼두근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입니다. 이 운동을 내렸다 올렸다 할 때는 팔꿈치가 고정한 상태로 움직여야 삼두근의 자극을 폭발시켜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깨가 같이 움직인다면 어깨 근육에도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하던 목적과는 다른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숄더 프레스를 진행해줍니다. 숄더 프레스는 어깨 근육인 삼각근의 개입이 가장 큰 운동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벌크업 루틴에 유리하다 할 수 있으며 벤치프레스와 비슷하게 밀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삼두근의 개입이 있지만 케이블 트라이세스 푸시다운을 통해 삼두근이 이미 털린 상태에 도달하셨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숄더 프레스를 한다면 삼두근이 거의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어깨 근육의 자극에 조금 더 집중해줄 수 있습니다. 팔을 올릴 때 팔이 귀 옆에 있다면 앞쪽으로 빼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깨뼈는 소켓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소켓의 위쪽에는 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들어올린다면 뼈가 부딪혀서 어깨가 갈리는 대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티드로우 운동을 통해 전체적인 등판에 자극을 때려줍니다. 등 근육은 넓을 만큼 다양한 부위가 있는데 그중 중하부 승모근, 광배근, 극하근, 척추 기립근에서 시티드로우 운동은 랩풀다운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등 운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시티드로우도 좋은 운동이면 틀림없다고 할 수 있겠죠. 팔 근육인 전완근만 땡땡해지고 등에 자극이 안 먹는다면 스트랩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완근의 개입을 현저히 줄여주기 때문에 초급자분들도 등 자극을 먹이기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미는 운동과는 반대로 당기는 운동에서는 이두근이 사용되기 때문에 다음 운동은 이두근 운동인 바이셉스 컬을 진행해줍니다. 바이셉스 컬은 덤벨을 드냐 바벨을 드냐, 앉아서 하냐 서서 하냐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덤벨 컨센트레이션 컬은 다른 프리웨이트와는 다르게 팔을 단단히 고정시켜주어 이두근의 자극을 몰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두근의 성장이 유리합니다. 실제 이두근 운동의 근활성화 비교 자료를 보면 덤벨 컨센트레이션 컬이 이두근의 활성화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하셨다면 상체 근육이 다 털려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운동인 하체 운동을 해야겠죠. 명실상부 하체 근육의 대명사인 스쿼트를 진행해줍니다. 스쿼트야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앞쪽 다리 근육인 대퇴사두근의 발달에 있어 좋은 운동임에는 틀림없고 종아리부터 시작해서 전신 근육이 거의 동반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 효율이 좋다는 점에서는 벌크업 루틴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와 같이 스쿼트 동작을 수행할 때 무릎의 각도가 70도 가량 되게끔 내려가 준다면 대퇴사두근의 발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털어줬는데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을 안 털어주면 하체가 서운해하겠죠. 다리를 뒤로 밀어줘서 햄스트링을 털어주는 레그컬 운동을 마지막으로 진행해준다면 하체 운동 루틴도 완성될 것입니다. 레그컬은 머신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머신의 형태에 따라 편안히 누우셔서 햄스트링을 이용해 힘껏 당기시면 됩니다. 복근 운동이 따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운동 루틴의 가장 마지막에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쿼트와 같이 다른 운동을 진행할 때 대부분 코어 근육이 사용되기 때문에 복근 운동을 초반에 진행해버리면 다른 운동의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4세트를 총 7종목 진행하면 28세트인데 너무 많으시다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3분할로 주 6일 14세트 가져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3분할로 주 6일을 채울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대로 쭉 유지하셔도 되겠지만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시간이 비는 날이 많아 주 3회 정도의 운동이 적당하다 생각되는 분들이나 혹은 대근육 위주의 운동을 통해 골격근량을 키워 벌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이 루틴을 적용해 본다면 이쁜 몸을 만드는 데 더욱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을 막 시작한 초급자분들은 운동 종목 익히기도 벅찬데 하루에 28세트를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운동을 시작한 후 5개월이면 근신경계가 충분히 발달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대근육 위주의 운동인 벤치프레스, 시티드로우, 스쿼트 3종목을 주 6일간 운동해 주신다면 5개월 후에는 28세트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운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문과 같은 실험 결과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뿐더러 정답을 내기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정답이고 저게 정답이고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고 이렇게 너무 선을 긋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운동 루틴을 가져가되 열심히만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이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 루틴은 제일 마지막에 첨부해두었으니 캡처해두셨다가 운동할 때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해무대였습니다.